안녕하세요. 서울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에 자리를 잡은 워킹맘이에요.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저의 한 해는 아주 버라이어티함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여러 해를 거쳐 많은 일을 겪었지만 가장 절정에 다다랐던 그 해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어딘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이에요. 나 아무래도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마지막 기회라는 건데? 말을 좀 정확히 해봐. 나 의사하고 싶어, 여보. 나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당신이 나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악착같이 공부해서 한 번에 붙을게. 내 꿈은 정해져 있었는데 내가 현실에 쫓겨서 빙빙 돌기만 했었던 것 같아. 나 후회하고 싶지 않아.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2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제게 뒤늦은 고백을 했었어요. 자기가 원래 꿈이 의사였는데 이제는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것을 말하기 전까지 남편은 제약 개발 부서에 있으면서 돈을 벌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기는 했어요. 그렇잖아요. 당시에 저는 아이를 낳고서 육아휴직을 내며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도 일사 면허 시험이라는 게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애초에 남편이 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당신 하고 싶은 거 해봐. 하고 싶은 일은 해봐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는 거잖아. 대신에 정말 이 악물고 해. 우리 지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알잖아. 나도 어떻게든 열심히 해볼 테니까 당신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해. 그럴 마음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 정말이야? 정말? 아, 고마워, 이정아. 고마워.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정말 열심히 할게. 주호야, 아빠 정말 열심히 할게. 하지만 남편의 꿈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늘 그러셨거든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하는 거다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지지해 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까지만 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두말할 거 없이 적극 지지를 해주셨거든요. 부모님께 배운 것처럼 그래서 저 역시도 사랑하는 남편의 꿈을 지지해 주기로 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보다는 그 사람 꿈을 응원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저희 부모님한테 배웠으니까요. 주호 아빠는 아직인 거야. 아유, 하기야 뭐 의사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그나저나 나는 다른 걸 떠나서 네가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안 좋다. 걱정하지 말어. 엄마 딸 능력 있는 거 몰라? 조 아빠도 어떻게든 올해에는 꼭 끝내보겠다고 악착같이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역시나 그 사람은 한 번에 의사 면허 시험에 붙지 못했어요. 뭐 의사 되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울 리가 있겠냐만 저도 마음속으로는 무서웠어요. 이러다 너무 길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남편이 의전원에 진학한 후 의사 면허 시험에서 낙방을 받는 건 연속으로 이어졌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저 혼자서 지는 시간도 길어져만 갔어요. 당시에 저한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다던가 높은 학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의 엄마였으니까요. 안 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떠난 워킹 홀리데이에서 배우기도 했고요. 네가 얘기하니까 내가 여기서 정보 정리한 거 보내기는 하는데 정말 괜찮겠어? 사익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진행해봐. 괜히 낭패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도 많다.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사입해 두고 사는 거 아니면 가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네 친구 생각보다 머리 좋거든. 저는 아이도 돌봐야 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발벗고 찾아 나섰어요. 당시 제 상황에 맞는 일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온라인 비즈니스였죠. 처음엔 수제 액세서리와 미용 제품을 판매했고 점차 비즈니스는 성장해 나아갔어요.
처음에 저한테 물건을 대주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저한테 물건을 더 팔아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사업의 확장성이 생겨났어요. 저는 한류를 이용해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권까지 제 쇼핑몰을 알렸어요. 요즘은 인터넷 하나면 서로 못할 게 없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저는 같은 엄마의 입장, 같은 여자의 입장, 같은 딸의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를 깊이 이해하고 SNS 마케팅을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어요. 결국 제 사업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로 발전하게 되었죠. 아주 제대로 말이에요. 너도 참 대단하다. 그냥 주호 아빠한테 얘기를 해. 그럼 주호 아빠도 너한테 더 고마워하지 않겠어? 아, 우리 와이프 정말로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결혼 잘했네. 이러면서 서로 더 동기부여되고 좋은 거지. 아이고, 퍽이나. 그 사람 요새 예민한 게 장난 아니야. 내가 집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는 줄 알아? 시험 결과가 뜻대로 안 되니까 예민한 거야. 내가 이해한다지만 아유, 어쨌든 나는 더 일 키우고 싶지 않아. 나중에 그 사람 의사면허 시험 붙으면 그때 얘기할래. 저는 제 사업이 많이 커졌다는 걸 남편한테 알리지는 않았었어요. 남편이 계속 낙방하는 의사면허 시험 결과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김병의 효자 없듯 긴 시험에 갈등의 골도 더 깊어져만 갔어요. 내가 많은 거 말했어? 애 좀 조용히 하게 당신이 잘 좀 보라고 얘기한 거잖아. 아, 뭐 더 어떻게 조용히 하게 할까? 괜히 애한테 신경 부리지 마. 솔직히 내 말이 틀려? 내가 언제 당신 보고 의전원 가라고 등 떠밀었냐고. 내가 의사면허 시험 그거 한 번에 붙으면 당신 가만 안 둔다고 했어? 아니잖아. 의사면허 시험 떨어진 것도 당신이고 아, 그놈의 의전원 거기도 당신이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거잖아. 와, 이렇게 나온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할 거야, 당신? 아무리 시험 때문에 예민해졌다고 해도 아니 한창 뛰어놀 나이의 아이를 집에서 가만히 있게 하라뇨. 그리고 제가 또 어련히 알아서 아이랑 조용히 놀아주는 방법을 찾았겠어요? 그래도 아이인데 아이들이 신이 나면 소리도 지를 수 있는 거고 아빠한테 가서 놀자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이 쫓아가서 다시 데리고 나오고 그걸 그냥 반복했어요. 남편은 가면 갈수록 아들아이와 제가 자기 비위 맞춰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아, 근데 저도 사람인데 열이 받지 안 받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 번 쓴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끝을 보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할 수 있냐는 남편한테 저는 쓴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할 거야. 뒤늦은 꿈을 찾네 마네 하면서 당신이 의전원 가서 의사하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내가 압박을 준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면서 내 핑계를 대는 건데? 말은 바로 해. 알겠어? 의사면허 시험에서 낙방될수록 남편은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의사가 되는 속도가 더디니 속이 터졌겠죠. 제가 봐도 아쉽기는 했었어요. 그 사람 필기는 그래도 괜찮게 보는 것 같았는데 그 인간이 실기에서 자꾸 삐끗하는 것 같았죠. 내 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몸을 고치고 치료하는 직업에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고 덤벼들었다는 게 꽤나 실망스러웠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남편과 다툼은 잦아져만 갔고 나중 가서 저는 일과 육아 때문에 그리고 남편은 시험 때문에 서로 예민해져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남편은 의전원 옆에 고시원에서 지내기로 했었어요. 물론 그 방세에 남편 용돈까지 제가 다 대줬죠. 정말이지 제 영혼을 쥐어 짜내가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그래 내가 너 가졌을 때 분명히 호랑이가 나오는 꿈을 꿨었다니까. 네가 약이나 만들고 있을 애가 아니기는 했었어. 우리 집안에 의사가 다 나왔네. 의사가 다 나왔어. 다 희정이 덕분이지 뭐. 여보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그래 다 우리 희정이가 혼자서 고생한 덕분이다. 이제 주어미 너도 네 남편 덕 보면서 편안하게 살아봐. 응? 평생을 붙지 못할 것 같았던 의사 면허 시험에 붙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호언장담했던 시간보다 시간은 더 걸렸지만 말이죠. 시어머니 말처럼 남편이 의사도 되었겠다. 이제는 저도 좀 쉬고 싶었어요. 체감상으로 정말 오랜 시간을 혼자서 달려온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인간 의사가 되고 나서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의사 사모님 돼서 편하게 쉬어라 라고 말했던 시어머니의 바람은 너무나 머나먼 일이었죠. 개인 병원을 차리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쌓고 나서 해야 하는 거니 아들 아이는 아빠 얼굴 보기가 어려워서 나중 가서는 아빠 보고 낯을 가리더라니까요. 말 그대로 산 너머 산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정아, 내가 당신한테 정말 고마운 거 알지? 나 조금만 더 시간 줘.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내가 당신 일하는 것도 그만두게 해줄게.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응? 조금만 더 참는다라. 남편이 이야기했던 그 조금만 더 참는 거에는 사실 우리라는 표현은 맞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 혼자서 참아야 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원에 엄마 아빠도 같이 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도 같이 와야 돼. 알겠지? 수아랑 지호랑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엄마 아빠도 가야지. 우리 주호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나저나 당신 옷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아니 가방도 뭐 다른 거 없어? 아들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새로운 문제는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학기 초에 학부모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던 날이었죠. 남편은 이제 자기가 의사가 됐으니 아이 교육은 무조건 최고급으로 해야 된다며 학군도 중요하다고 강남으로 진출을 하자고 했었어요. 강남 8학군에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부모들끼리도 모임도 많이 갖고 그랬죠. 그런데 강남 엄마들 왜들 그렇게 관리들을 잘하는 건지 솔직히 제가 봐도 제가 제일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돈은 꾸준히 벌기는 해도 명품 사고 외제차 타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항상 겸손하게 다니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무슨 남녀 성별이 뒤바뀐 것 마냥 남편은 저런 식으로 제가 입는 옷, 드는 가방, 신는 신발에 집착을 했어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말이에요. 아유, 수어머니 시간 나실 때 저희 와이프도 데리고 쇼핑 좀 다녀주세요. 이 사람이 센스가 없어서 말이에요. 수아버지는 좋으시겠어요. 수어머님이 이렇게 센스가 있으셔서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어머니도 단정하게 잘 꾸미신데요, 뭘. 이야, 당신 들었어? 수아버지가 확실히 대학 강단에 서는 분이셔서 그런가? 어쩜 이렇게 말을 고급스럽게 잘해주시는지 말이야. 당신 진짜 반성해야 해. 수아 어머니가 저렇게 잘 꾸미고 다니시니까 수아 아버지도 더 멋져 보이고 하는 거야. 물론 수아 아버님은 원래도 멋있으십니다. 하하하. 그런데 남편이 몇 번 학부모 모임 참석을 하더니만 강남 엄마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점점 저한테 면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조롱하는 건 물론이고 또 어찌나 빈정거리던지. 한 번은 학부모 모임에서 대놓고 꼽을 주길래 저도 이 악물고 나갔어요. 솔직히 저도 보고 느끼는 게 있는데 저를 좀 꾸미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정 속옷도 차고서 몸매가 드러나게 옷을 입고 나갔어요. 남편을 떠나서 아들아이한테 예쁜 엄마로서의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다들 저를 보고서 너무 잘 어울린다. 진작에 꾸미지 그랬냐. 칭찬을 하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푼수마냥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막말을 하는 거 있죠. 에헤이, 당신 조금만 먹어. 보정 속옷 다 터지겠다. 아이고, 이거 참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우리 주호 엄마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는 건데. 그러게 여보. 칭작에 그거 좀 다이어트 좀 했으면 좋았잖아. 보정 속옷 같은 거 안 입어도 되고. 저 따위로 하는 거 있죠? 만약에 아이들 없는 부부 동반 모임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남편 아주 대갈통을 갈겨버리고 혼자 나왔을 텐데 아이들도 있는 상황인지라 애써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넘겼어요.
너는 집에 가서 아주 두고 보자 하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몰라요. 점심 식사를 같이 한 거라 아이가 식사 후에 학원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엔 둘만 있었죠. 아우, 아파. 이 여자가 왜 이래 정말. 뭐 잘못 먹었어? 왜 이러냐고. 왜 이래? 내가 당신 모임 나가서 당신 탈모다, 앞머리 가발이다 하면 좋겠어? 나도 언젠간 당신 모임 가서 꼽줄 테니까 알아서 해. 아이 참, 내가 웃자고 한 거지 당신이 거기서 정색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더 이상해진 거잖아. 그리고 나는 그런 모임 같은 거 없으니까 당신이 나 꼽줄 자리도 없어. 하여간 말하는 거하고는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고 뭘 실수를 했는지 도저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부글부글 끓는 속을 참아가며 애써 웃은 걸 가지고 제가 정색했다고 지랄을 해대더군요. 저는 버럭버럭 소리 질러대는 남편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퍽 때려버렸어요. 그 인간 떠들어대다가 주둥이 맞아서 혀를 씹었더라고요. 어버버 하면서 지 혀 아프다고 방방 뛰는 놈한테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꼽줄 자리가 없어? 내가 없으면 어떻게든 만들 거야. 알아? 도대체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거야? 왜? 갑자기 강남 와서 강남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당신이 뭐라도 된 거 같아? 정신 차려. 의사면 뭐 할 거고 강남 살면 뭐 할 건데. 네 속 안은 아직도 시궁창이야, 시궁창. 그걸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 정신 차려라. 어? 그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이 하는 말 웃겨서 웃어주는 줄 아냐고. 하다 지 와이프 팔아먹으면서 웃기려고 해? 너 그게 좋니? 네가 거기서 나 깎아내릴 때마다 그만큼 네 얼굴에 네가 침 뱉는 거야. 알아?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밖에 나가서 자기 와이프던 자기 남편 깔아내리는 거 그거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모르는 그 인간 정신머리가 이해가 안 가요. 전날도 끝까지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다니까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생각만 맞다고 우기고 자기 배우자를 개무시하려고 드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모임 갈 시간도 없고 갈 모임도 없다고 했던 그 인간이 설마 정말로 모임이 한 개도 없었겠어요? 저한테 딱 걸렸죠. 아이, 우리 집사람은 주호가 아파서 못 온다네. 아이고, 그래? 우리는 언제 네 와이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궁금하다고 난리다 난리. 아이, 그러게 말이야. 자꾸만 타이밍이 어긋나네. 우리 집사람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 저는 저 대화 내용을 카톡으로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보내놓은 걸 시작으로 동기 단톡방에 동기들 부부 동반 모임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봐야겠다 하고 남편 핸드폰을 뒤진 건 절대 아니었어요. 겨우 애 재워놨는데 남편 핸드폰이 시끄럽게도 울려대서 제가 그거 끄려다 그 내용을 보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그날 회식을 하고 왔다면서 술에 절여져 와서 이미 뻗은 상태였거든요. 그 대화 내용을 읽어가다 보니 이미 이전부터 부부 동반 모임을 많이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술이 취해 들어올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날이 전부 부부 동반 모임을 한 날이었죠. 그것도 통 내용 보고 알았네요. 너는 너희 와이프를 왜 그렇게 꽁꽁 숨겨두는 거야? 아주 연예인이네, 연예인. 아, 재수 씨 얼굴 한번 보여줘. 저런 내용이 수두룩백백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느지막이 의사가 된 경우였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형수님 얼굴 좀 보여줘라, 언니 얼굴 좀 보여달라 등등 어쨌든 제 얼굴을 좀 보여달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남편은 그런 동기들에게 자기 혼자서 거짓말을 지어내며 저를 숨긴 것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그 인간 의사 되고 나서 톡 프로필 사진도 자기 혼자 찍은 것만 올려놓고 뭐 없었더라고요. 제가 애 키우고 돈 버는데 바빠서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거였어요. 우선 저는 그 동기 단톡방에서 다음 모임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두고서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뒀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물었죠. 뭐야 이거? 왜 나한테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뭐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당신 진짜 골 때린다. 뭐 하자는 거야? 정말 꾹꾹 참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아이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제 눈도 보지 않은 채 콩나물국을 연신 퍼먹어대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 인간의 주특기인 변명을 말이에요. 아이 뭐가 술도 안 깨서 정신없어 죽겠구만. 아침부터 뭘 그렇게 사람을 노려봐. 묻는 말에나 대답해. 뭐 하자는 거냐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던 거며 당신 동기들한테도 왜 거짓말한 거냐니까. 당신 진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니? 야, 주호 엄마야. 내가 당신한테 숨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 그냥 의사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뭐 특별한 거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다들 뭐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얘기하는데 당신 와봤자지. 괜히 그렇지.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얘기 안 한 거야. 웃기지도 않아요. 겉으로만 내용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뭐 저를 대단히도 생각해서 한 것 같았으나 저는 다 알고 있었죠.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속뜻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 인간 저를 그 부부 동반 모임에 데려가지 않은 건 제 학력 때문이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자기 아들 의사 되고 나서 저한테 사이버 대학이라도 가서 졸업장을 따라고 했었거든요. 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의사 남편 둔 여자가 고등학교 졸업장만 딸랑 들고 있다는 게 그게 그림이 좀 안 맞지 않니? 그러지 말고 주호라도 생각해서 너 대학 졸업장 따라. 그게 가족들 위해서 좋은 거야.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제 의사인데 며느리가 고졸이라는 게 좀 언밸런스하다나요? 하여간 그 엄마의 그 아들인 거죠. 저는 변명이랍시고 개소리를 짓거려대며 콩나물국이나 후루루 쩝쩝 먹는 그놈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해 못할 내용이 뭔데? 당신 말 되게 희한하게 이상하게 한다. 말을 둘러댈 거면 정확히 얘기해서 둘러대. 사람 눈치 못 채게. 왜? 당신 어머니 말대로 고졸인 와이프가 모임 나간 게 쪽팔려? 미안한데 너는 나랑 너희 엄마가 쪽팔려 하는 고졸인 내 덕에 의사가 된 거야. 아니니? 네가 누구 덕에 의전원 다니고 의사 된 건데. 남편은 제 말에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러면 나도 이번에 그 부부 동반 모임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주 질색팔색을 하면서 말입니다. 목소리 안 낮춰? 어차피 거기에 부부끼리 오는 사람 많이 없다고. 내가 별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냐. 당신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한테 이럴 거야? 진짜 오지 마. 알겠어? 내가 오늘 애들한테 얘기해서 장소고 시간이고 뭐고 다 바꿀 거니까 오지 말라고. 솔직히 상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저 정말로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기도 생겨났죠. 내가 지한테 한 게 얼마고 여태껏 누가 지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모임에 가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그 모임에 가서 남편 얼굴을 똑똑히 보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남편이 의사 부부 동반 모임에 저를 데려가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사실 우리 인연이 끝이 났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냥 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제는 끝이 난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남편이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지가 뭐라고 인연을 멋대로 끊으려고 하는 건가 그게 참 괘씸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속이기로 했어요. 저한테도 정보원이 다 있었거든요. 나는 오늘 세화랑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주호는 엄마가 봐주신다네. 엄마 집에서 하루 자고 데리고 오려고. 그래, 당신도 일 좀 그만하고 친구들 좀 만나고 그래. 잘 생각했네. 그러게, 나도 앞으로는 좀 재미나게 좀 살아보려고. 그 인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친구와 만나기로 했다고 했던 그 시간에 저 혼자만의 약속 장소에 혼자 참석하기로 했죠.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죠? 제가 어디에 가는지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향했던 그곳은 남편의 의사 동기들 부부 동반 모임 장소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한테도 정보원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정보원을 남편 쪽에 두고 있었는지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식당 안에 들어선 저는 멀리서 그쪽을 지켜봤죠. 그 인간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하하호호 웃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일단 바로 그 자리로 가지 않고 그 주변 구석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충격적인 말을 들어버리고 말았죠. 나 아무래도 이혼해야 할 것 같아. 그 여자 그럴 줄 몰랐는데 내 뒤에서 남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 어머, 정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저한테 마음이 떠나서 남자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아이만 생각하면 화가 나네요. 사는 거 참 별거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한 게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세상에나 저건 또 무슨 개소리인 건지 그 인간 아주 혼자서 독백을 하고 앉아있더라니까요. 아이고, 제가 남자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듣자 하니 남편은 이미 그 전부터 밑밥을 깔아놓은 모양이었어요. 동기 중 한 명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마 내가 진작에 갈라서라고 했잖아. 너 혼자 마음고생하고 그러지 말라고. 안 그래도 이 녀석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와이프한테 남자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도 나는 믿었지. 애 엄마잖아. 애 두고서 그럴 거라고는 내가 정말 생각을 못했다. 아유, 이 순진한 놈. 야 임마,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김에 수민 씨한테 잘 좀 해봐. 너한테 마음 있는 것 같더구만. 소문 들어보니까 병원장 조카래. 저 망할 놈이 아주 뒤에서 사람을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충 상황 다 알겠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자기 동기 중 한 놈이 저리 말하니 아주 옳다구나 하고 불쌍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제 남편한테 위로의 손길을 건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인간 자기 동기들한테 제 전화가 걸려온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불쌍한 척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 아주 자기 혼자 비련의 남주인공 납셨더라니까요. 저는 그놈한테 뚜벅뚜벅 걸어가며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테이블에 다다랐을 때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금방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집 이모님이야. 이모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와이프 신부름 받으셨어요? 뭐? 이모님?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네 와이프인데 너 치매 걸렸니? 아이고, 이모님 왜 이러세요? 낯설있다 하신 거예요? 나 일단 이모님 좀 밖으로 모셔다 드리고 올게. 다들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뭔 개소리야. 이거 나. 그리고 당신 뭐? 나랑 이혼하려고? 내가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 나도 모르는 남자를 당신은 어떻게 한 거야? 나랑 이혼하고서 수민인가 하는 그 여자랑 잘해보려고 그랬어? 남편은 저를 데리고 나가려다 저의 완강한 거부에 멈칫하고 말았죠. 저는 이때다 싶어 기세를 몰아붙여서 그 인간에게 마구잡이로 이야기를 쏘아붙였어요. 저의 미친 듯한 공격에 남편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었죠. 이모님은 무슨, 그 인간 저런 식으로 그 와중에 저를 또 숨기려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잖아요. 화장실에 갔었던 저의 정보원이 자리로 돌아오면서부터 남편의 거짓말은 순식간에 끝이 나고 말았죠. 오셨어요? 인사들 드려. 우리 동기들 의전원 때부터 계속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야. 후원? 누가?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뭐를 했다고? 당신 치매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청력부터가 맛이 간 것 같다. 못 들었어? 내가 계속 후원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저한테 정보원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저의 사업이 잘 되면서 지속적으로 남편 모르게 내조를 했었어요. 남편 동기들도 제가 남편의 와이프인지 몰랐고요. 제가 철저히 숨긴 채로 후원을 쭉 진행해 왔었거든요. 혹여나 내가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한다고 하면 남편의 자격지심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서 남모르게 연구기금이며 젊은 의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저는 지원을 해왔어요.
남편이 일하는 병원 소아병동에도 말이죠.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서 그 기술을 대표하는 사람과는 유선상으로 연락을 해왔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제 뒤에서 저를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제야 저의 정보원에게 제 정체를 알리고는 그 동기 부부 동반 모임에 가게 된 것이었어요. 정보를 다 알아내서 말이에요. 당신이 나보고 모임 오지 말라고 난리쳤던 날 내가 박선아 씨한테 연락했어. 모임 같은 거 하시면 인사드리고 싶은데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말씀해 주시더라. 어머머, 아이 그럼 정말로 철호 씨 부인인 거야? 아, 저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어머. 제가 남편 보고 당신이라고 하자 나머지 사람들도 놀라서 나자빠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밝혔죠. 제가 저 사람의 와이프 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이 저랑 이혼할 거라고 이전부터 말했었나 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나 보네요. 하루 종일 애 보고 일하는데 제가 남자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사람 망신 좀 작작 줘. 일단 나와.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이거 놔? 어디서 함부로 손을 대? 너 한번 얘기해봐. 나 어디서 남자 만났는데? 나 대체 어디서 남자를 만났냐고. 얼마나 만났고. 그것도 당신이 정해줘야지. 지금 당신 멋대로 나를 바람 피운 여자로 만들었잖아. 아니야? 더 얘기해봐. 아까 저기서 들으니까 아주 가관이더라. 어디 한번 더 얘기해봐. 제가 저리 말하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자기 동기들이랑 저를 번갈아가며 보더라고요. 이미 그 동기들 배우자로 나온 사람들은 멋쩍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아까 남편 놈한테 수민이라는 여자를 만나보라고 했던 사람을 바라보고 이야기했어요. 그 인간 제가 자기를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더군요. 얼굴도 시뻘개지면서 말이에요. 이혼 도장도 찍기 전인 사람한테 다른 여자 만나라고 하는 거 보면 그쪽 인성도 참 알만하네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저한테 부부 동반 모임 나오지 말라고 했는지 모임 자체가 없다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재수 씨,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쪽이 하는 말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당신이 얘기해봐. 내가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못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수준이 떨어지는 당신 동기들이 쪽팔려서 그런 거 맞지? 그런데 그거 알아? 결국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너도 이 인간들이랑 똑같은 놈인 거야.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수민이가 누구니? 내가 너희 병원장 찾아가서 물어봐야겠다. 어디? 대체 수민이라는 여자가 누구길래 가정 있는 남자가 이혼까지 하려고 하는지 말이야. 야야 희정아, 너 미쳤어? 희정아, 손희정, 야. 저는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남편과 그 인간들을 뿌리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때가 점심때 가졌던 모임이라 병원에 가서 병원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이미 그 전부터 기부를 오랫동안 해왔기에 면담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저는 병원장한테 제가 들었던 대로 물었죠. 당신 조카가 수민이라는 여자가 맞냐 말이에요. 우리 수민이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제 조카 맞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또 저희 수민이랑도 연이 닿으셨나 보네요. 사실 제 남편이 여기서 근무하는 의사인데 병원장님 조카분이랑 제 남편이 애매하게 만나는 사이 같더라고요. 예?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수민이가요? 아니 대체? 저는 병원장에게 제가 들은 모든 이야기를 다 말했어요. 당연히 병원장은 제 남편이 누구였던지 몰랐기에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사람처럼 어버버하며 대체 무슨 일이냐 제게 연신 반복해서 물었어요. 저는 병원장한테 모든 진실을 또 알렸네요. 그날 무슨 진실의 입마냥 모든 사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고 왔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 의사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 준비를 제가 어떻게 도왔고 그리고 그 인간이 의사가 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도 싹 다 말이에요. 병원장님이 사람 참 좋은 분이셨거든요.
친정아버지가 계셨음에도 마치 우리 아빠를 만난 것 마냥 그분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 동기들이 저랑 이혼한다니까 당장 수민이라는 분 만나라고 제 남편한테 성하던데 그 사람 저랑 이혼할 거는 맞기는 한데요. 오늘 제가 이혼하자고 해서 하는 거예요. 멀쩡히 지 뒷바라지 했던 여자 뒤통수 쳐서 다른 여자한테 갈아타서 가려는 인간한테 학을 떼서 말이죠. 병원장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니 병원장님은 자기 조카 딸이 그럴 애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병원장님 역시 저한테 진실을 말씀해 주셨죠. 이거는 뭐가 오해가 있어도 단단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저희 수민이 이제 혼기가 차서 선을 여러 군데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음 맞는 사람 만나고 연애 시작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했었고요. 오히려 김 선생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설레발 떠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병원장님 말을 듣자 하니 제 남편이라는 등신이 혼자서 김칫국 마시고 혼자 착각한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병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조카 딸에게 전화를 걸어 저한테 바꿔주시기까지 했어요. 병원장 조카는 질색을 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관심은커녕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이제야 알았다고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병원장 조카는 남편한테 일도 관심 없었던 거예요. 야, 손이종! 제가 1층으로 내려가자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던 건지 거의 숨이 넘어갈 것처럼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창피한 것도 잊은 건지 저를 보면서 정말 말한 거냐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댔죠. 저는 그런 남편한테 약을 줬어요. 정신 차리라고 거세게 뺨을 갈겨버렸죠. 병원 로비가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말이에요. 야, 손이종,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됐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김철호? 이제 정신이 좀 드니?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야,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이렇게까지 더럽게 내 뒤통수를 칠 건 아니지 않았니? 2살배기 아들 데리고서 하루에 1시간도 못 자가면서 일했어. 그렇게 일해서 네 의전원 학비며 네 생활비 내가 다 돼서 너 의사 만들었더니 뭐? 병원장 조카를 만나려고 개짓거리를 해? 네가 사람이야? 야, 조용히 안 해? 여기 내 직장이야.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너 병원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저는 그 인간 쪽팔려서 한번 뒤집어져 보라고 일부러 더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어요. 병원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1층 로비 한가운데서 그 난리가 났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제발 조용히 좀 해라.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붙잡는 그 자식을 밀쳐버렸어요. 그 인간 한동안 공부만 해서 그런가 몸에 근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제가 밀쳐버린 그대로 땅에 나자빠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놈한테 다가가서 말했어요. 이혼하자. 네가 그렇게 원하는 이혼? 그거 당장 해줄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제일 짜증나는 게 뭔 줄 알아? 그래도 네 기 살려보겠다고. 너 같은 놈도 내 남편이라고 네 뒷바라지 해보겠다고 그 개고생했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후회가 돼. 알아?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 달란 이혼. 그거 내가 당장 해줄게. 알겠니? 저는 저 말을 하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차 안에서 친정 시댁에 전화해서 알렸죠. 제가 이혼을 할 건데 이혼하는 이유가 남편이 한 행동 때문이라면서 세세하게 다 알렸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도 시어머니가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뭐?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혼을 한다고?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을 알아듣게 해. 제가 더 이상 뭘 알아듣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아들이요. 저랑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었다고요. 가만히 있는 저를 지 주변 사람들한테 바람 피우는 여자로 만들어서 인간 쓰레기로 몰아가질 않나. 지한테 관심 없는 여자랑 만나보려고 개지랄을 떨었다고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저 당신 아들이 벌인 일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라는 그 말을 하려고 애를 썼죠. 제가 저렇게 통보를 하고 나자 시어머니는 제게 미친 듯이 전화를 해왔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지도 않고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서 눈이 퉁퉁 부어 찾아간 변호사실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네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정말 엉엉 울었네요. 저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님은 자기 일처럼 분개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의뢰인분이 마음고생하신 거 힘들게 일하셨던 거 그거 제가 싹 다 보상받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저만 믿어주세요. 남편분 눈에서 피눈물 나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왜 저렇게까지 과하게 분해하나 했더니만 알고 보니 그분도 자기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을 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제 사건에 분개를 한 것이었죠. 그 변호사님은 마치 저의 친언니처럼 앞장서서 변호를 해주셨어요. 그러니 남편이라는 인간은 아무런 힘도 못 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인간 있죠? 변호사 고용할 돈도 아까워서 저한테 찾아와서 거의 빌더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애 양육권까지 뺏길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양육비도 주고 위자료까지 주기는 너무 힘들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선택을 해줘. 힘들다. 나? 위자료를 받을 건지 아니면 양육권을 포기할 건지. 주호 내가 키우게 되면 엄마가 키워주실 거니까 애 걱정은 안 해도 돼. 내가 왜? 나 둘 다 포기 못해. 내가 네 뒷바라지 하느라 쓴 돈, 내 인생. 나 그거 다 보상받을 거야. 그러니까 대출이라도 알아봐. 그 잘난 애 사면 대출도 잘 나오겠네? 안 그러니? 아니면 수민 씨한테 말해. 이혼할 건데 위자료 좀 도와달라고. 하여간 양심이라고는 어디다 팔아먹은 인간인 건지. 아들아이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저게 할 소리냐고요. 위자료랑 양육권 중에 고르라고요? 어디 돗대기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절대 포기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남편 제가 하는 말이 듣고 거의 발작을 하더라고요. 뭐? 야, 네가 병원 와서 그 개지랄을 떤 덕에 나 병원장한테 제대로 찍혔어. 알아? 당장이라도 잘리게 생겼다고. 다른 병원 취직한다고 해도 이 바닥 좁아서 소문 다 날 텐데. 그리고 내가 의대 출신도 아니고 의전원 출신이어서 무시도 많이 당한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 건데. 내가 오죽했으면 너랑 이혼하려고 했겠냐. 네가 여자로 안 보이는 걸 어쩌라고. 하여간 정신 나간 인간. 저 와중에도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관리를 못해서 제가 후줄근하고 일밖에 모르는 여자라 재미가 없었답니다. 미친 인간이 맞는 거죠? 저는 그 인간한테 더 이상 너랑 말하고 싶지 않으니 변호사랑 이야기하라고 하고는 그 인간 연락처 다 차단해버렸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긴 거 아시죠? 앞으로 남은 인생 있는 대로 재밌고 즐겁게 사세요. 그게 의뢰인님을 위해서 의뢰인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의 영웅, 저의 구세주인 변호사님의 열혈 변호로 그 인간 결국엔 저한테 위자료, 양육비까지 싹 다 주게 되었어요. 위자료에는 제가 그 인간 의사 만드느라 고생한 거, 제 돈 들어간 거 등등 별별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죠. 저도 보상받아야 하잖아요. 너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알아? 네가 나한테 쓰레기라고 했었지. 네가 나한테 한 짓도 쓰레기 못지 않거든. 너 정말 사채업자보다도 독하다. 아이고, 그게 왜 내 탓이야. 네가 인생 똑바로 살았어 봐. 우리 이럴 일 없었어. 안 그러니?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 양육비를 줘야 했던 그 인간은 진짜로 대출을 받아서 저한테 위자료와 양육비를 줬어요. 물론 양육비는 아직도 주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다 그 인간 병원장한테 제대로 찍혀서 지방에 있는 분원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시골이라면 질색을 해서 대학교 MT도 가지 않았다던 인간인데 돈 벌어야 하니 아무리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간 거죠 뭐. 주아 엄마,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 옆에 당신도 없고 주호도 없으니까 내가 이제야 정신이 드나 봐. 당신만 괜찮으면 나한테 기회 한 번 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잘할게.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이 저한테 다른 태도로 접근을 하려 하더군요.
다시 합치자고 연락을 하면서 말이에요. 뒤늦게 웬 뒷북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그 인간이 포기를 모르고 계속 연락이 오길래 결국은 번호 바꾸고 접근 금지 신청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면접 교섭권이 있기는 한데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못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인간이 자꾸 밀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증거로 모아서 면접 교섭권 요구하는 것도 박탈시키려고 하고 있네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제가 그 인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하려고 제대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자 잘못 건드리면 온유월의 서리가 왜 내리는지 제대로 알게 해주려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인간한테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지 여러분의 다양한 조언을 기다리며 오늘 제 인생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